평생을 바쳤다. 정말로 내 모든 것을 그 기계 소리 가득한 공장에 묻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민우야, 이 공장은 내 목숨이고 결국엔 내 것이다. 내가 흘린 땀방울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그 투박하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내 어깨를 두드릴 때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차가운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 제일 먼저 불을 켜는 것은 언제나 나였다. 시끄럽게 돌아가는 모터 소리는 나에게 심장박동 같았고, 코를 찌르는 매캐한 기름 냄새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보다 더 익숙했다. 친구들이 대학에 가고 미팅을 하고 번화가에서 청춘을 즐길 때 나는 작업복을 입고 프레스 기계 앞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다. 내 청춘, 내 열정, 내 미래까지 전부 이 공장에 녹아 있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까지는 그 모든 노력이 당연한 내 삶의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믿음이 잔인하게 짓밟혔다. 형 미안하게 됐어. 이제 이 공장 내 명의로 넘어왔거든. 그러니까 형은 그만 짐 싸서 나가줘. 귀를 의심했다. 내 눈앞에 서 있는 놈은 준호였다. 몇 년 동안 집안 돈을 뜯어내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하고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도 병실에 코빼기 한 번 안 비치던 그 이기적인 인간. 아버지를 협박하고 가스라이팅해서 유산을 가로챈 진짜 악마 같은 친아들. 준호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올라가 있었다. 그 얄미운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에 송곳처럼 박혔다. 무슨 소리야, 준호 너. 너 아버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공장이 어떤 곳인데? 내가 어떻게 지켜온 곳인데? 내 목소리가 분노로 부르르 떨렸다.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것만 같았다. 귀끝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공장 내부의 열기 때문인지 아니면 온몸을 지배한 배신감 때문인지 숨이 턱턱 막혀왔다. 형이 지키긴 뭘 지켜? 그냥 미련하게 노예처럼 일만 한 거지. 아버지가 병상에서 정신 가물가물하실 때 내가 도장 딱 찍어왔거든. 합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형한테 전해달라시더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한테 내 피땀 어린 공장을 줄 순 없다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삐 하는 이명이 들렸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사정없이 난도질했다. 알고는 있었다.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나를 남처럼 대하신 적이 없었다. 그런데 준호의 저 비웃음 가득한 얼굴과 날카로운 목소리는 내가 쌓아올린 20년의 세월을 단번에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렸다. 거짓말. 거짓말 마.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 내 놈이 협박한 거잖아. 나는 준호의 멱살을 잡으려 앞으로 튀어나갔다. 하지만 준호는 여유롭게 뒤로 물러서며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내 얼굴 앞에 흔들었다.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양도 계약서였다. 그리고 준호의 뒤로 덩치 큰 사내 2명이 공장 문을 열고 걸어 들어왔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와 구두굽 소리가 사정없이 공장 바닥을 울렸다. 형, 곱게 말할 때 나가자. 나 이제 여기 사장이야. 경비들 부르기 전에 발로 걷어차여 나가고 싶지 않으면 스스로 걸어나가라고. 준호의 눈빛은 탐욕과 승리감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평생을 바친 내 일터, 내 삶의 터전에서 나는 한순간에 부속품처럼 버려질 위기에 처했다. 공장의 기계들이 마치 나를 비웃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귓가를 때리는 기계 소리 너머로 준호가 내 가방을 공장 바닥으로 거칠게 던졌다. 가방이 찌그러지며 먼지 바닥을 굴렀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야 하는 걸까? 내 20년의 피땀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걸까? 억울함과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 사악한 놈들 앞에서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향해 천천히 발을 옮겼다. 바로 그때 내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 원장님의 개인 번호였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원장님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우 씨,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야겠어요. 아버님께서 지금 공장은 언제나처럼 시끄러운 기계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쾅쾅. 기계가 철판을 찍어낼 때마다 내 심장도 함께 덜컹거리는 기분이었다.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이곳에서 나는 청춘을 다 바쳤다. 아버지가 일구신 공장이었기에 내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으니까. 손가락 끝은 이미 굳은 살로 딱딱해졌고 겨울이면 갈라진 살 틈으로 피가 배어나오기 일쑤였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다. 아니,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다. 내가 땀 흘려 일한 만큼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실 거라 믿었고 이 공장이 결국 우리 가족의 미래가 될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믿음이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민우 형,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어? 이제 그만 손 떼지 그래? 귓가를 때리는 기계 소리 사이로 기분 나쁘게 끈적이는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고개를 돌리니 준호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평소에는 공장 근처에도 오지 않던 녀석이었다. 더러운 기름이 튄다며 질색을 하던 녀석이 오늘은 웬일인지 값비싼 맞춤 정장을 매끈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이 허름하고 치열한 공장 풍경과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아 눈살이 찌푸려졌다. 준호,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함부로 말해. 일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 나는 애써 분노를 두르며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준호는 내 말을 비웃듯 코방귀를 끼며 내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빳빳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내 가슴팍에 툭 던지듯 부딪혔다.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서류 봉투를 보며 내 미간이 좁아졌다. 이게 뭐야? 직접 열어봐. 형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던 공장이 이제 누구 건지 똑똑히 확인하라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거만한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올려 봉투를 찢듯이 열었다. 하얀 종이 위에 찍힌 붉은색 인감도장. 그리고 가장 윗부분에 선명하게 적힌 세 글자, 증여계약서.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았다. 서류에 적힌 내용은 잔인하리만큼 명확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일군 이 공장과 모든 부지가 내 동생, 아니 이 탐욕스러운 준호 녀석에게 전부 상속된다는 내용이었다. 내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내가 밤을 새워가며 지켜온 공장인데 아버지가 아프실 때 병원비를 대고 똥오줌을 받아내며 수발을 든 건 나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이럴 리가 없어. 너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준호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고 시야가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하지만 준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무슨 짓이라니. 아버지가 직접 사인하신 거야. 형은 참 눈치가 없어. 아버지가 평생 형을 진짜 자식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한테 이 금쪽 같은 공장을 줄 리가 없잖아. 준호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그 사실을 준호가 알고 있었다니 머릿속이 하얘지며 숨이 턱 막혀왔다. 아버지는 내게 단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신 적이 없었다. 늘 나를 믿는다고, 내가 이 공장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했을 리가 없어. 너 대체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꾸민 거야? 내가 고함을 지르자 준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내 귀동냥으로 다가와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형이 그렇게 잘난 척하며 공장에 처박혀 있는 동안 내가 아버지 비밀을 몇 개 알게 됐거든. 노인네가 감옥에서 썩고 싶지 않으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지. 자, 이제 알았으면 당장 이 공장에서 꺼져. 준호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올라갔다. 아버지를 협박했다는 준호의 자백에 내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바로 그때 내 주머니 속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인은 병원에 계신 아버지의 담당 의사였다.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침을 삼키며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의사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민우 씨, 큰일 났습니다. 아버님이 방금 갑자기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공장, 그리고 내가 청춘을 다 바쳐 지켜온 그 모든 것들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환각이 눈앞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준호, 내 피부치라고 믿었던 그 녀석의 잔인한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형, 이제 그만 욕심 버려. 이 공장은 원래 내 거였어야 해. 준호가 내뱉었던 그 차가운 목합 같은 목소리가 귀를 찌르는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기계 기름때가 가실 날이 없던 거칠고 투박해진 손. 이 손으로 나는 아버지를 보필했고 공장의 모든 기계를 돌렸으며 우리 가족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믿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참담한 배신뿐이었다. 준호는 아버지를 어떻게 협박한 걸까? 평생 공장밖에 모르시던 완고한 아버지가 왜 그 녀석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고개를 숙이고 결국 유산이라는 이름의 칼날을 내 가슴에 꽂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가슴이 답답해져 결국 옷을 대충 걸쳐 입고 밖으로 나왔다. 새벽녘의 공장 단지는 차갑고 고요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가동음만이 이곳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늘 익숙했던 그 냄새, 쇠비린내와 매캐한 기름 냄새가 오늘따라 유독 코를 찔렀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집무실이 있는 본관 건물로 향했다. 불이 꺼진 어두운 복도를 걸을 때마다 내 발소리가 쓸쓸하게 울려 퍼졌다. 사무실 문 앞에 서자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천천히 문고리를 돌려 안으로 들어섰다. 아버지가 항상 앉아 계시던 낡은 가죽 소파, 그리고 벽면에 걸린 공장 초창기의 빛바랜 사진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책상 위를 무심코 바라보던 내 눈에 익숙한 서류 가방 하나가 들어왔다. 준호가 낮에 들고 왔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덜컥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녀석이 왜 이걸 여기에 두고 간 거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이끌리듯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가방은 잠겨있지 않았다. 지퍼를 열자 그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와 함께 낡은 수첩 하나가 툭 떨어졌다. 수첩을 펼치자마자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글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아버지가 수십 년간 숨겨온 공장의 비밀 장부이자 준호가 아버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치명적인 약점의 실체였다. 장부의 마지막 장에는 믿을 수 없는 금액과 함께 준호의 거친 필체로 적힌 협박조의 메모가 선명하게 남겨져 있었다. 결국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건가? 허탈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준호 그 악마 같은 녀석이 아버지의 숨통을 쥐고 흔들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수첩 맨 뒷장을 넘긴 순간 내 이름이 적힌 작은 봉투 하나가 고정되어 있었다. 서둘러 봉투를 뜯고 안에 있는 종이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사방이 완전히 고요해진 그 새벽. 종이를 쥔 내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글자를 읽으면 읽을수록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가쁘게 뛰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잔혹한 진실이 그 안에 적혀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찰칵하는 문 잠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내 세상은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다. 허겁지겁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며 머릿속으로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평생을 공장에서 기름때를 묻혀가며 일만 하던 투박한 손, 언제나 산처럼 든든해 보였던 아버지의 등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에 도착했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차갑고 비열한 비웃음 소리였다. 어라, 민우 형? 이제야 오셨네?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고 찾아온다니까.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삐딱한 자세로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준호가 있었다. 번쩍이는 명품 시계에 비싼 정장을 걸친 녀석의 모습은 차가운 병원 복도의 공기와 지독하게도 어울리지 않았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눈빛.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는 이 순간에도 녀석의 얼굴에는 슬픔 따윈 단 1g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귀찮은 숙제를 하나 끝냈다는 듯한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준호 너... 아버지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쓰러지신 건데? 내가 녀석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서며 소리치자 준호는 귀찮다는 듯 내 손을 툭 쳐내며 헛웃음을 지었다. 형.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나도 피해자야. 노인네가 고집을 부리니까 그렇지. 그냥 조용히 도장 찍고 넘겨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괜히 끝까지 버티다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쓰러진 걸 왜 내 탓을 해? 뭐. 도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심장이 쿵쾅거리며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 바탕을 잠식해 들어왔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내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유산 상속 및 공장 소유권 이전 합의서. 맨 밑에는 아버지의 떨리는 필체로 찍힌 인감도장과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가 공장을 너한테 넘기셨다고? 말도 안 돼. 평생을 나랑 같이 일궈온 공장이야. 아버지가 너 같은 놈한테 이걸 순순히 주셨을 리가 없어. 내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거칠게 울려 퍼졌다. 손이 덜덜 떨렸고 분노로 인해 눈앞이 핏빛으로 물드는 것 같았다. 준호는 내 반응이 재밌다는 듯 입꼬리를 씩 올리며 한 걸음 다가왔다. 형, 정신 차려. 난 가짜가 아니라 진짜 이 집안 친아들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인 형이 지금까지 아들 노릇하면서 꿀 빨았으면 됐지. 어디서 진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 아버지도 결국엔 깨달으신 거지. 피는 못 속인다는 걸 말이야. 내가 공장 장부랑 그동안 형이 관리했던 내역들 가지고 아주 조금 압박을 하니까 바로 도장 찍으시던데 자식 새끼 감옥 보내기 싫으셨나 보지. 너 설마 아버지를 협박한 거야? 인간 쓰레기 같은 놈.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주먹을 쥐고 녀석의 얼굴을 향해 내질렀다. 하지만 준호는 가볍게 내 주먹을 피하더니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다. 바닥에 볼품없이 쓰러진 나를 내려다보며 녀석은 차가운 눈빛으로 쐐기를 박았다. 형, 현실을 봐. 이제 이 공장도 아버지의 유산도 다 내 거야. 형은 평생 공장에서 개처럼 일만 하다가 결국 빈손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라고. 법적으로도 완벽해. 이제 형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조용히 짐 싸서 나가. 구두굽 소리를 내며 멀어지는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바닥을 쥐어뜯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가슴을 찢어발기는 듯한 배신감과 모멸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평생을 아버지와 공장을 위해 청춘을 바쳤다. 내 모든 삶이 그곳에 있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고작 이런 배신이라니. 아버지는 정말 나를 아들이 아닌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나무로 생각하셨던 걸까? 준호의 협박에 못 이겨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버리신 걸까? 머릿속이 혼란과 절망으로 뒤엉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중환자실의 문이 열리고 의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의사의 시선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머물렀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지금 당장 들어오셔야겠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서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귀를 의심했다. 마음의 준비라니 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신다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진실을 묻지도 못했는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일어서서 중환자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수많은 기계장치에 둘러싸인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아버지가 보였다. 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저 민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보세요. 아버지를 붙잡고 울부짖는 내 목소리에 감겨있던 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뜬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겨우 숨을 고르며 내 옷자락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힘없이 떨리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내가 꽉 맞잡았을 때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듯 내 귀를 향해 입술을 움직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그 한마디에 나는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공장이었다. 아버지가 허리가 굽어라 일구셨고 내가 청춘을 다 바쳐서 기름때 묻혀가며 키워온 우리의 전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단 한 장의 서류와 준호의 비열한 미소 속에서 공중분해되어 버렸다. 준호, 내 친동생이라는 놈은 언제나 그랬다. 땀 흘려 일하는 법은 배우지 않고 오직 남의 것을 가로챌 궁리만 하던 녀석. 결국 아버지를 협박해서 유산 상속 서류에 도장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심장은 분노로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형, 이제 이 공장 내 명의로 넘어왔어.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주인 행세하지 말고 나가줘.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당당했다. 마치 자신이 이 공장의 정당한 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만한 태도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그 녀석을 노려보았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이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입술을 깨물었다. 공장 안의 기계 소리가 평소보다 더 무겁고 시끄럽게 내 귓가를 때렸다. 평생을 이 기계들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이 공간마저 나를 거부하는 것 같은 낯선 기분이 들었다. 준호야,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병상에서 얼마나 힘들어하시는데. 내가 인간이냐? 내 외침에도 준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웃음을 흘리며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인간, 형은 참 눈치가 없어. 세상은 착하게만 살면 바보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겠다는데 형이 무슨 상관이야? 억울하면 형도 진작에 아버지한테 잘 보이든가. 그 가당치도 않은 변명에 기가 막혔다. 내가 공장에서 밤을 새우며 일할 때 준호는 도박과 유흥으로 빚만 늘려왔다. 그런 녀석이 아버지를 위협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다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공장의 낡은 바닥을 바라보았다. 내가 직접 닦고 기름지던 공간들이 준호의 더러운 손에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녀석의 멱살을 잡고 싸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었다. 법적인 서류가 이미 넘어갔다면 나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다. 배신감으로 눈앞이 흐려졌지만 나는 차갑게 가라앉는 이성을 붙잡으려고 애썼다. 그래, 준호야,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 나는 가방을 챙겨 공장 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준호의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공장 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평생을 바친 내 삶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이 비참한 기분. 그러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반드시 되찾아야 했다. 아버지의 명예와 내 청춘이 담긴 이 공장을.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 어두운 방 안에 앉아있을 때였다. 징소리를 내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건넨 한마디에 내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민우 씨죠? 지금 준호 씨가 숨기고 있는 그 서류, 그거 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님 병실에 지금 준호가 사람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공장, 그리고 내가 청춘을 다 바쳐 지켜온 그곳이 결국 준호의 손에 넘어갔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가로챈 유산 상속 서류를 내 눈앞에서 흔들던 준호의 비열한 웃음이 아직도 생생하다. 형, 이제 여기 형 자리는 없어.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나가. 그 한마디에 내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성실함과 책임감, 그것이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이자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진짜 유산이었으니까. 나는 공장 앞마당에 서서 마지막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매캐한 기름 냄새와 뜨거운 철근 소리, 이 모든 것이 내 살점 같았는데 이제는 남의 것이 되어버렸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비릿한 피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준호는 아버지를 협박해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그 녀석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공장의 핵심 기술과 거래처들과의 수십 년 된 신뢰는 서류 한 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준호야, 내가 탐욕으로 가득 찬 손으로 이 공장을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두고 보자. 나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우선 나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공장의 핵심 엔지니어들과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준호의 아나무인격인 태도와 갑질에 이미 진저리를 치고 있던 터였다. 민우 씨, 우리가 민우 씨 보고 일했지 그 사기꾼 같은 놈 보고 일한 줄 압니까? 민우 씨가 새로 시작한다면 우린 무조건 따를 겁니다.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반장님의 묵직한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내 진심이, 내 책임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나는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과 아버지가 따로 챙겨주셨던 비밀 자금을 털어 공장 근처의 작은 창고를 임대했다. 비록 낡고 좁은 공간이었지만 이곳이 나의 새로운 베이스 캠프가 될 것이었다. 밤낮 없이 발로 뛰며 새로운 기계를 들여놓고 예전 거래처 사장님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으며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내 진심이 통했는지 몇몇 오랜 거래처들이 준호의 공장 대신 내게 먼저 물량을 발주하기 시작했다. 몸은 부서질 듯이 힘들었고 매일 밤 코피를 쏟았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꺼질 줄 몰랐다. 반면 준호의 공장은 예상대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기술도 없고 운영 능력도 없는 준호가 사장 자리에 앉아 지시만 내리니 공정은 엉망이 되었고 불량률은 치솟았다. 게다가 준호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원자재를 저가품으로 바꾸는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가장 중요한 대형 납품업체인 대한유통에서 경고장이 날아왔다는 소식이 내 귀에 들려왔다. 이번 달 말까지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준호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안절부절 못하며 현장 직원들을 쥐어짜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돌아선 직원들의 마음과 망가진 설비로는 그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드디어 대한유통의 최종 실사 전날 밤이 되었다. 나는 우리 창고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샘플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준호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런데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뜻밖에도 준호의 비서였다. 급하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헐떡이는 목소리와 함께 공장의 요란한 경보음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민우 형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준호 사장님이 공장에서 무리하게 라인을 돌리다가 메인 설비가 과열로 터졌어요. 화재가 발생했는데 준호 사장님이 그 안에 갇혔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불길에 휩싸인 공장, 그리고 그 안에 갇힌 배신자 준호. 나는 수화기를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평생을 바친 공장과 나를 배신한 동생이 모두 불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와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거칠게 차오르는 숨을 몰아쉬며 나는 겉옷을 낚아채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뜨거웠다. 저 멀리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준호야,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 귓가에 경보음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공장에 불이 꺼진 뒤 사방을 채운 건 숨이 막힐 듯한 적막뿐이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일터, 내 청춘이 녹아있는 기계들 앞에 서니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다.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내가 그렇게도 미웠던 걸까? 아니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 모든 헌신을 단숨에 지워버릴 수 있었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쯤 저 멀리서 신경질적인 구두굽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준호였다. 그 녀석은 유산을 가로채고도 모자라 이제는 내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으러 온 것이 분명했다. 어이 형. 아직도 여기서 미련을 못 버리고 서성거리는 거야? 이제 여긴 내 공장이야. 형 같은 가짜가 발붙일 곳이 아니라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비열한 비웃음이 가득 배어 있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나는 주먹을 꽉 쥐며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이 녀석은 아버지를 협박해 유언장을 위조하고 모든 것을 독차지했다. 탐욕으로 가득 찬 그 눈빛을 바라보고 있자니 분노보다도 깊은 환멸이 밀려왔다. 내가 이 차가운 바닥에서 밤을 새우며 기름때를 묻힐 때 이 녀석은 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단 말인가. 억울함과 배신감에 목이 메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준호야,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어. 너를 위해 평생을 바친 분이야. 그리고 이 공장은 우리 모두의 피땀이 서린 곳이야. 내 말에 준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한 걸음 더 다가와 내 가슴팍을 툭툭 치며 차갑게 읊조렸다. 피땀? 웃기지 마. 아버지가 날 진짜 아들로 생각하긴 했을 것 같아? 결국 형한테 다 주려고 했던 거 내가 내 권리를 찾은 것뿐이야. 억울하면 형도 진짜 아들로 태어났어야지. 그러니까 제발 불쌍한 척 그만하고 여기서 당장 꺼져.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평생을 성실하게 착하게만 살면 언젠가는 진심이 통할 거라고 믿었던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게 느껴졌다. 준호의 그 뻔뻔한 얼굴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수는 없었다. 나를 배신한 아버지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이 탐욕스러운 인간에게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천천히 폈다. 그리고 준호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준호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하던 이 공장,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나는 가방을 챙겨 들고 준호를 지나쳐 공장 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하지만 문손잡이를 잡은 순간 내 주머니 속에서 묵직한 진동이 울렸다. 발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확인한 나는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병상에 누워 계신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보낸 의문의 보안 링크와 함께 도착한 짧은 메시지였다.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한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준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공장, 그리고 내가 청춘을 다 바쳐 지켜온 그곳이 결국 준호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만 같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손끝이 덜덜 떨렸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도 아니고 하나뿐인 자식이 아버지를 협박해서 유산을 가로챌 수가 있단 말인가. 민우 형,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이제 이 공장도 아버지의 모든 재산도 다 내 거야. 그러니까 형은 그만 짐 싸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잔인했다. 나를 바라보는 그 오만한 눈빛 속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탐욕과 승리감에 도취된 비열한 미소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나는 주먹을 부들부들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준호 너... 진짜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어떻게 몸도 성치 않으신 아버지를 협박해서 이런 짓을 저질러. 내 외침에도 준호는 코방귀를 끼며 비웃었다. 키워줬다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맨날 그 고리타분한 공장 타령만 하면서 형만 끼고 돌았잖아. 난 내 권리를 찾은 것뿐이야.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는 완벽한 내 재산이라고. 그의 뻔뻔한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지난 세월 동안 공장의 꾸준 일을 도맡아 하며 밤낮 없이 일했던 내 노력들이, 그리고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준호를 끝까지 믿으려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히다니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턱 막혀왔다.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유리를 삼킨 것처럼 목구멍이 아파왔다. 당장이라도 저 뻔뻔한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날뛰어봤자 저 영악한 놈에게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그리고 준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래,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준호야.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은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해. 내가 저지른 짓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다. 내 말에 준호는 잠시 표정을 굳히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비열하게 웃어 보였다. 어디 마음대로 해봐, 형. 형이 뭘 할 수 있겠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형이 나한테 어떻게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나 해. 나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기 싫어 뒤를 돌아섰다. 공장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다. 밖에는 언제부터 내렸는지 모를 차가운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나가자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시며 내 비참함을 더욱 극대화하는 것 같았다.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허탈함과 상실감, 그리고 준호를 향한 맹렬한 증오심이 뒤엉켜 내 안을 헤집어 놓았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그렇게 빗속을 한참 동안 정처 없이 걷고 있을 때였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발신인을 확인하니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공장의 옛 수석 기술자이자 나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시던 김 부장님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민우야, 나다. 이야기 들었다. 준호 그 녀석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절대 이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부장님의 진중한 목소리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부장님, 하지만 이미 서류상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낙담하지 마라, 민우야. 준호가 미처 알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다. 내 아버지가 오래전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나에게 맡겨둔 비밀금고와 문서가 있어. 그 안에 준호의 계약을 전부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다. 지금 당장 거기로 가자. 김 부장님의 그 한마디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열리려는 참이었다. 나는 빗물을 닦아내며 이를 악물었다. 반드시 준호 그놈이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만들고 아버지의 공장을 되찾아오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장님이 말한 장소로 가기 위해 다급히 택시를 잡으려던 순간 내 스마트폰으로 낯선 번호의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다.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내 심장은 다시 한번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사진 한 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결국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말로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었던 공장, 그리고 내가 청춘을 다 바쳐 지켜냈던 그 수많은 기계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시끄럽게 귓가를 때렸다. 철컥거리는 쇳소리가 마치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만 같아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내 눈앞에는 준호가 서 있었다. 아버지를 협박하고 가짜 혈연이라는 그 더러운 무기를 휘둘러 유산과 공장을 통째로 가로챈 인간.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 묻어났다. 입꼬리를 비죽이며 나를 내려다보는 그 눈빛을 보며 나는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것 같았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분노가 온몸을 지배했다. 형,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지 그래? 어차피 이 공장의 법적 주인은 나야. 아버지가 도장을 찍으셨다고. 내가 여기서 아무리 버텨봤자 남는 건 비참한 꼴뿐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비열하리만큼 차분했다. 그 목소리가 공장 내부의 매캐한 기름 냄새와 섞여 내 코를 찔렀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내가 왜 이런 놈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야 한단 말인가? 평생을 성실하게. 오직 아버지와 이 공장만을 바라보며 책임감 하나로 버텨온 내 삶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배신감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헤집어 놓는 것 같았다. 너, 네가 정말 사람 새끼냐?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셨는데 어떻게 그 아픈 분을 협박해서 이런 짓까지 벌여? 나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목대배기에 핏대가 서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 악마 같은 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억지로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준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픽 웃으며 내 어깨를 툭툭 쳤다. 그 손길이 너무나도 불쾌해서 소름이 끼쳤다.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는 거야, 형. 아직도 그렇게 순진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평생 그 고생을 하고도 이 모양 이 꼴이지. 이제 내 구역에서 그만 나가줘. 안 그러면 경찰이라도 부를 테니까. 그가 뒤를 돌아 서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 완전히 방심한 뒷모습이었다.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향했다. 기계 정비용으로 쓰던 묵직한 강철 스패너가 차가운 바닥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거리였다.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날 수는 없었다. 내 청춘, 내 인생, 그리고 아버지의 눈물까지 전부 이 손으로 되찾아야 했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스패너를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공장 기계 소리보다 더 크게 귓전을 울렸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준호의 등 뒤로 한 걸음씩 다가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준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바로 지금이다. 나는 스패너를 쥔 손에 모든 힘을 실어 상공으로 치켜 올렸다. 이 한 번의 짓눌림으로 모든 비극을 끝내버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바로 그 순간 공장의 거대한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쾅 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민우야, 멈춰.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문가에 서 있는 누군가의 실루엣을 본 순간 나와 준호의 시선이 동시에 그곳으로 향했다. 숨이 턱 막히는 정적 속에서 베일에 쌓여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우리를 향해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당황한 준호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고 내 손에 쥔 스패너가 가늘게 떨렸다. 도대체 이 타이밍에 이곳을 찾아온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대반전의 서막을 알리는 차가운 바람이 공장 내부를 휩쓸고 지나갔다.